여러분들을 구조해드릴 종목을 찾아드리는 시간 코인 구조대. 안녕하세요, 최미주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크립토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요,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규제 이슈와 ETF 자금 유출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전반에는 불안감이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경기도나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됐고요. 위험 자산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한 가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표 부진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자극하면서 시장은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하락의 압력과 또 기대 심리가 맞서는 저점 탐색 구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질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과 또 전략 포인트를 살펴봐야 할지 또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트레이더 안 전문가님의 크립토 시장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노하우부터 방송 말미에 추천 종목과 또 전문가님의 숨겨진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정된 방송 외에도 크립토 시장은 24시간 정말 쉬지 않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또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 실전 전략까지도 이어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흐름의 중심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코인 구조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코인 구조대 트레이더 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벌써 11월의 마지막 네. 주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연말 계획 어떻게 짜셨을까요? 제 연말 계획은 비트코인 상승인데 네. 물론 제 계획 따라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전히 지금 참 장이 안 좋죠. 그쵸. 안 좋지만 이제 뭐 저는 우선은 오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우선 바닥은 다진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포에 사서 환희에 뭐 매도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 뭐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모양도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요 또 시장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방송 이렇게 좀 끝까지 보시고 투자 인사이트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가상자산 관련해서 하락세 심했죠. 사실 10월에는 이제 우리 또 옥토버인데 업토버라고 하면서 또 상승을 기대했지만 하락했고 11월 뭐 노벰버라고 하는데도 문벤버라는 이런 별칭까지 붙이면서 기존에 2013년부터 상승이 더 많았던 이 11월도 처참하게 피로 물들어진 그런 한 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포 지수도 뭐 계속 공포가 가는 게 아니죠. 이제 좀 이제 상승을 하려는 이런 모습 90K까지 또 올라가 주고 하면서 이 부분 지켜주면은 상승 가능성이 저는 지금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좀 하락 요인을 좀 살펴보고 왜 하락했는지 좀 알아야지 또 우리가 또 이 상승하는 이유도 또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하락 이유 관련해서 ETF 자금 유출이 제일 컸죠. ETF 자금 유출이 제일 컸고 스테이블 코인도 유동성이 감소를 했고 또 공격적인 레버리지 청산 10월 10일이었죠. 10월 10일에 그 트럼프가 또 미중 그 무역 관세에 대해서 또 아주 안 좋은 발언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 원화로 28조 원이나 청산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또 떠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ETF 자금 유치라는 게 뭐 기관 신뢰도도 악화됐고 고금리 전통 시장과의 경쟁도 심화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될 그런 시장 분위기였고 또 이 유동성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위험 자산에 있는데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S&P 500도 여전히 좋았고 국내 당연히 4,000포인트 넘어갔지만 지금 조정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AI 거품론이 지금 무색하게 엔비디아라든지 또 엔비디아가 안 좋으면 구글이 올라가는 등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이 증시가 좋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 자금 유동이 이쪽으로 저희 이제 가상자산 쪽에 들어오는 게 좀 미비했던 그런 흐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 또 하락세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46억 달러 이제 감소가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이제 사고 파는 그런 화폐가 되겠죠. 이게 이제 법정화폐로 이제 유출이 됐다는 얘기고 온체인 리스크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을 반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빠져나간 이런 자금들이 법정화폐로 되면서 또 주식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 그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 기관 같은 경우 ETF 자금이 11월에 35억 달러가 유출이 됐어요. 이게 약 4조 8천억 원이 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는 2025년 2월 사상 최대 월간 유출 규모인 36억 달러 이후 두 번째로 큰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표로도 보시면 2월 달에 ETF 유출이 많이 되고 이번 11월에 그 정도의 또 유출이 된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 뭐 다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 그 유입세가 보면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이 또 ETF 자금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가상자폐 가격을 하락시키는 이런 요인이 되었죠. 또 이런 상태에서 고래는 매집세를 보여왔습니다. 100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중형 고래 지갑 증가세가 나타났고요. 91개의 뭐 새로운 요 중형 고래 지갑이 나오면서 이 가격 내려갈 때 뭐 기회로 잡고 매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왔고요. 1000개 이상의 보유 고래 노출도가 감소가 됐어요. 노출도 감소라는 얘기는 뭐냐? 매도를 하지 않고 다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됐고 이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소는 급감을 해서 소규모 투자자들의 이탈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야 좀 완화됐지만은 이 부분은 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지난주까지만 해고 이거 계속 하락했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12월 10일에 금리 인하가 좀 안 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가지고 좀 위험 회피 그런 형상을 나타났고 그렇지만 장기 보유 고래들은 매집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게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였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또 요인이 됐죠. 이 하락세 그렇지만 지금 다시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폴리마켓이라는 이 베팅 사이트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12월 10일 금리 인하 25bp 0.25% 인하 가능성이 지금 8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이게 40% 아래로 가면서 금리 인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자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 이유는 뭐냐? 우선 뉴욕 연준 총재 윌리엄스의 근시일 내 인하 여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연준 내부에서 신중하고 파월과 입장이 유사한 이 윌리엄스가 제2인자로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시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인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미국 고용 지표가 계속 이제 악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고용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 9월 실업률 같은 경우도 4.4%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 예상치가 4.2%인데 그거보다 더 상회하면 실업률을 나타냈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가 됐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악화로 금리 인하 명분이 생기겠죠. 또한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영향으로 주요 지표 발표가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FOMC 입장에서는 활용할 데이터가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데이터 확신이 낮으면 연준은 지나친 긴축을 회피를 하고 있고 확신 부족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 금리 인하와 좀 더불어서 이 시장에서 이제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금 봐야 될 게 12월 양적 긴축 종료입니다. 이 연준이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12월 1일로 종료를 했다고 이거 10월에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이게 연준이 이제 자산 축소를 멈추는 것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당연히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게 바로 또 금리 정책과도 연계가 되어집니다. 양적 긴축 종료는 금리 정책에 보다 유연성을 부여해서 금리 인하를 더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온체인 데이터도 지금 좀 극적인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좀 어떻게 보면 급락세가 이루어졌죠. 급락세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좀 죄송합니다. 급락세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온체인 데이터도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중요한 요 온체인 데이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인데 거래소 보유량인 게 뭐냐면은 거래소 안에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있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보유량이 많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 압력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낮아지면은 매도를 안 하겠다는 의지, 또 지갑으로 가지고 보유를 하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지금 이 지표를 보시면은 최근에 비트코인 이 거래소 보유량이 240만 개 부근으로 갔다가 지금 180만 개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무슨 하한가 나올 것처럼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자,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팔지 않고 매도 압력이 약해지면은 자,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지금 온체인 데이터가 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거래소 순 입출금 양도 이거 같이 보시면은 뭐 같은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뭐 박스권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위아래 이렇게 조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 하락세와 더불어서 이 부분도 유출이 드라마틱하게 크게 발생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25만 개까지 이렇게 유출이 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낮아진다. 또한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집을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그 거래소에서 이 고래 비율을 지금 보더라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0.4의 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0.6의 수치에서 지금 0.4로 낮아지고 있는 거는 고래가 여기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도를 할 그런 의향이 아니라 매집을 하면서 그다음에 보유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 말씀드린 이제 현물 ETF가 많이 빠져나간 부분이 이제 시장의 이 매도 압력으로 간 상황이 되겠는데 좀 어떻게 보면 악랄했죠. 지난 11월 이 중순에 계속 유출을 보여왔습니다. 유출을 보여왔지만 이제 최근 다시 좀 유입세를 보이고 좀 안정세가 나타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관련한 이 현물 ETF도 좀 자금이 며칠 정도 좀 유입이 되면은 좀 더 안정적인 이 상승세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겠고요. 이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물론 당연히 유입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 최근에 이렇게 유출이 나온 부분 작년 2월과 같이 이렇게 큰 유출이 나타난 부분에 매도 압력 때문에 가격 내려갔지만 이 부분이 이제 다시금 유입이 되면서 시장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뭐 공포 탐욕 지수도 보면은 이제 15까지 이렇게 크게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진짜 극심한 뭐 익스트림 피어라는 이렇게 뭐 영어로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극심한 공포 상태를 보여왔거든요. 이 수치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우리 4월에 또 보면은 74K에서 저점을 이루고 올라갔을 때 이때도 20 아래에 이런 공포 지수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이 부분을 또 반등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바닥을 보이는 지수로 이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건강한 이게 조정이었을까요? 뭐 저도 기본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조정은 불가피하죠. 비트코인 이제 10년 동안 보면은 21번에 30%의 하락이 있고 한 7번 정도는 50% 이상의 또 하락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게 공포 탐욕 지수도 이 극단적 공포 단계가 아주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 상승의 변동성은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고 좀 잠시 후에 또 실질적인 이 차트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또 조정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월까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장중 또 9만 달러를 회복하기도 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상승 기대감이 나타나는 시기일수록 기회를 노리는 종목 정말 잘 잡아봐야겠는데요. 24시간 또 빠르게 돌아가는 코인 시장이죠. 이 한정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또 실시간으로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의 오픈 커뮤니티에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실전 전략까지도 함께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턴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는데요. 메이저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포인트와 더불어서 함께 분석해 보시죠. 전문가님. 이 금리 인하 가능성도 많이 낮아졌고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또 비트코인은 장중에 또 9만 달러 선까지 좀 터치를 네. 하면서 회복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메이저 종목들의 흐름 분석 네. 한번 도와주시죠. 네, 이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진짜 바닥이 왔는가, 그리고 이제 반등으로 들어가는가, 이 부분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앞에 이제 말씀드린 온체인 대표나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상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어떻게 해요? 차트를 봐야죠. 요 차트 분석 통해 가지고 저희 지금 저점이 또 어디일지, 요게 또 저항 라인은 어디일지, 이런 부분 좀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저 코인 먼저 좀 살펴볼 텐데, 비트코인 먼저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일봉 차트로 보이면서 우선 우리가 좀 크게 큰 흐름을 봤을 때 요 400일 이평선 같이 좀 대입해서 보겠습니다. 이 400일 이평선 요 핑크빛 이 라인이 되겠는데, 이 400일 이평선을 지금 깨주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400일 이평선이 저 100K 부근에 이 자리가 됐는데, 이 부분을 이탈을 해주고 내려와서 지금 한 10%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부터 해서 200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을 때가 2022년 1월입니다. 2022년 1월에 200일 이평선을 하락을 하면서 한 20% 빠지고 여기서 조정을 하다가 400일 이평선을 다시 저항을 맞고 60%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물론 2022년 이때는 진짜 비트코인 우리 암흑기였죠. 이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2023년 3월에 다시 40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전체적인 큰 상승세는 보여주었고, 2023년 3월 400일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까지는 400%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또 요거를 이탈을 했고, 지난 이제 4월이었죠. 4월 같은 경우 지금 공포 지수도 극심했고, 그때도 뭐 시장이 이제 다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이때 반등하고 올라가셨을 때도 이때 400일 이평선은 지지를 해준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를 깨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심리적인 이 라인이었던 100K를 깨고 지금은 또 100K가 심리적 또 저항 라인이 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좀 더 지금 이제 뭐 공포 탐욕 지수 살펴봤을 때 작년이 이제 9월이었죠. 2024년 9월하고 요번에 2025년 4월이 아주 낮은 극심한 공포를 보여줬고, 지금도 이 공포 자리에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좀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공포 지수가 제일 극심했을 때가 그 당시 이제 하락 추세를 마감을 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자리였어요. 지금도 하락세 나오고 다시금 이제 공포 탐욕 지수, 공포 지수가 극심한 상황에서 자 이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등의 부분에서 이 가격 조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 조정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2024년 1월이죠. 1월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월에 또 보면은 실질적인 이 상승 시점이 39K였어요. 39K가에서 시작을 해서 24년 3월에 74K까지 이렇게 100%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나서 다시금 하락세 보이고 나서 2024년 9월에 53K까지 내려가 주었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0.618 자리예요. 이 올라간 상승세에 대해서 가격 조정을 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더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25년 1월에 109K까지 또 여기도 100%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나서 또 하락을 하면서 25년 4월에 74K까지 하락을 해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 30% 정도 하락을 하고 이 자리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0.618 자리가 되겠어요.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 가격 조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번에 지금 이제 하락세지만은 저 126K까지 우리 상승을 이 시작된 부분은 올 4월이었습니다. 올 4월 74K에서 상승을 해서 10월에 이제 126K까지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 주고 나서 하락세로 들었을 때 피보나치 0.618 자리가 94K 자리였어요. 이 94K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시장 분석가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을 할 거라 생각을 했지만 무색하게 여기를 내려와 주었습니다. 뚫어주고 내려와 주면서 피보나치 0.786인 85K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와 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반등 자리는 돼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밑으로 좀 열려 있는 경우 같은 거 보면은 이게 74K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이 74K 자리가 뭐냐? 2024년 이 3월에 최고점을 만들어낸 자리, 그리고 이 하락세에서 2024년 11월에 상승 추세로 가다가 74K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금 10% 빠지고 올라간 자리, 이 74K 돌파를 하면서 큰 상승세를 만들어냈고 이 4월에 저점을 마지막으로 만들어내면서 올라간 자리가 74K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0.786인 85.5K가 깨지면서 밑에 피보나치 와린 74K까지 자리가 열렸던 건 맞습니다만 지금 하락세가 만약에 다시 가더라도 74K가 저점인 부분인 인식은 그냥 하고 가시고, 그렇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격 조정 이루어졌고 지금도 마이너스 33% 정도까지 내려와 주었다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24년부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요번에 상승세를 보여준 자리에서 다 30% 가량은 하락을 하고 올라간 모습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률 가능성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거래량도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 80K까지 한번 찍어주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내면서 가격 그래도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올라가 줬을 때 이 거래량이 지난 4월에 이 마지막 바닥에서 상승했던 부분과 맞먹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 보면은 뭐 지난 10월 10일에도 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다시금 그래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수해서 반등해준 자리랑 비슷하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왜 상승이냐?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 지금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다시 이제 상승 반등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80K가 깨지면은 74K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 참고하시고 이쪽에 마지막 지금 저점, 그리고 손익비 지금 이제 괜찮죠. 저점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앞으로 상승하면은 물론 이제 100K가 좀 1차적으로 저항이 나와서 그쪽에서는 이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손익비 좋은 자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더리움 종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400일 이평선을 대입을 해서 봤을 때 아쉽지만 이 40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해주었어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고 우리가 뭐 인식을 할 수 있죠. 2025년 2월에 뭐 비트코인 하락을 할 때도 요 이더리움도 이때 4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 줬습니다. 비트코인이 400일 이평선 내려오지는 않고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 이더리움은 400일 이평선을 깨주고 내려왔는데요. 깨주고 내려와서 2025년 2월에 내려와서 55%까지 하락을 하면서 $1,500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금 반등세 보이고 2025년 7월에 다시금 400일 이평선 자리인 $2,900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서 최고가 $5,000 부근까지 가면서 80%의 큰 상승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금 요
400일 이평선 지금 현재 자리 3,100달러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좀 이탈을 해주었어요. 이탈을 해주고 지금 이제 3,000불대로 다시 또 진입을 해주었기 때문에 요 3,100달러가 지금 우선 심리적 저항 라인이 되겠고 우선 400일 이평선을 다시금 좀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 올라와 줘야지 또 추가적으로 우선 기본적인 상승세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더리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또 봤을 때 이더리움도 지난 이제 6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세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이 상승세 시작이 되고 나서 5,000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0.618 자리가 3,200달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통 정배라고 했으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지만 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이 라인을 깨주면서 피보나치 0.786인 2,700달러 이 부근까지 내려와 주었다가 지금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물론 0.618에서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그 아래 그 레벨인 지지 라인이 되는 2,700달러까지 내려와주고 이거 반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저점은 보고 만약에 이게 또 깨진다 했을 때는 자 2,200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이더리움은 우선 크게는 그렇게 보시고 다만 지금은 자 상승세로 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요에 더불어서 우리 XRP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좀 지지를 하는 XRP인데 뭐 XRP 같은 경우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현물 ETF 상장이 되면서 자금이 좀 움직이고 있죠. 물론 아직은 이제 큰 유의미한 자본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ETF 승인이 나고 나서 뭐 비트와이즈까지 들어오고 하면서 자 이제 또 비트코인 과 더불어서 XRP도 현물 ETF에 따라서 앞으로 크게 봤을 때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고 여력도 있고 또 그런 좋은 기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XRP 같은 경우에도 이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하락세는 뭐 피할 수는 없었죠. 이 XRP도 400일 이평선으로 우선 또 크게 봤을 때 400일 이평선 자리가 지금 2.35달러 요 자리가 되겠는데 여기를 좀 한번 깨주긴 했습니다. 이탈을 해주고 좀 다시금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요번에 한번 처음 깨졌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1월에 워낙 큰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상승세에 아직도 유효한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XRP도 봤을 때 XRP도 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요. 올 6월에 자 1.9불대까지 내려와 있다가 이게 자 3.6불까지 크게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상승 보여주고 나서 다시금 이 하락세 조정 들어왔는데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 폭이 큽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1로 가는 1.9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었고 지금 다시 0.786인 자 2.3달러는 지금 다시금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은 충분히 다 됐다고 보고 지난 뭐 10일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내려가면 이 부분은 뭐 차트 우리 분석할 때 조금 논외로 하고 지금 XRP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다 이것도 하락을 해주고 가격 조정 충분히 다 해주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XRP 같은 경우에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상대 강도 지수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가는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자, 10월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계속 내려갔죠.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는 과매도 구간에서 좀 올라오면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 요 상승 다이버전스는 제가 또 후반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현재 시점 좋은 점 XRP 이 상대 강도 지수 상승 다이버전스 뭐냐? 이제 하락 흐름에서 상승으로 전환된다는 요 강력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자리다. 이렇게 XRP 말씀을 드리고 1.9달러 정도까지만 이렇게
마지막 이제 뭐 손절 자리로 보고 이렇게 크게 시장 보시면은 XRP도 ETF 승인과 더불어 전반적인 시장 이제 12월 들어오면서 또 산타넬리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많은 지금 XRP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 아직 지금 이제 많이 좀 물려 있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 부분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메이저 코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이 과거 흐름까지 좀 크게 살펴보면 피보나치 이 되돌림을 봤을 때 반등의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저점 매수 구간 잘 잡아보자라고 또 조언 주셨습니다. 시장 꼼꼼하게는 분석을 해주셨지만 변동성이 계속해서 되도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한정된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시장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열어뒀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오픈 커뮤니티 들어오시면은요. 트레이더 안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탄탄한 전략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트레이더 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어서 24시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크립토 시장을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바로 실전 구조작전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상승장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말을 잘 활용해서 다음 주 시장 더욱더 탄탄하게 준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바로 지금 트레이더한 전문가님의 전략이 더욱더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전부 담아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인사이트 전해주실지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전에 상승장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의 꿀팁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이게 추세잖아요. 네. 이 암호화폐 모든 이제 뭐 종목이나 이런 게 마찬가지겠지만 네. 물론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정과 함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이제 하락 밑에 이제 저점 부분에서는 이제 상승으로 반등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다이버전스 개념 상승 전환, 하락 전환으로 이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저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볼 수가 있겠고 하락 다이버전스는 상승에 있을 때 내려가는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이버전스 뭐 굳이 개념 보시면은 다이버전스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엇갈림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차트의 가격 흐름과 RSI 상대 강도 지수 이 보조 지표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을 나타내는데 RSI 지표는 반대로 간다면은 이게
차트의 방향의 변곡의 위치점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 추세가 전환될 그런 확률이 매우 큰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상대 강도 지수가 뭐냐? RSI라고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인데 이 과매수 과매도를 보여주는 이런 지표가 되겠어요. 수치가 70% 이상이면은 이렇게 과매수 구간으로 매수세가 과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매수세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수치가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이 되겠죠. 과매도 구간으로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금 이제 매도세가 약화돼서 들어오겠다. 이런 모양. 이것도 이 차트처럼 위아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약세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겠고 강세는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되겠는데, 우선 상승 다이버전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승 다이버전스 요 가격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저점이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이 RSI 상대 강도 지수의 지표의 저점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양. 지금 명확하게 엇갈린 모양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냐? 가격이 낮아지는데 매수 강도가 올라가 상승을 한다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거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이 상승 다이버전스 실질적으로 차트에서 나오는 부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시면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자, 이제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고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도 계속 매도세가 커지고 있고,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매수세는 다시 들어오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서 추세 전환되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조금 더 크게 살펴보면은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가격은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RSI 상대 지수 과매도 구간까지 갔다가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 만들고 이쪽에서 추세 전환점이 되면서 상승세로 가는 모습, 이렇게 이런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보시면은 크게 뭐 이렇게 쌍봉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좀 폭락을 해주었어요. 폭락을 해주고 여기서 반등을 하는 모양 보여주었다가 다시금 가격이 내려오면서 가격 저점은 하락을 해주었는데, 이때 이 하락세에서 과매도 구간까지 갔어요. 과매도 구간까지 가면서 가격 내려올 때 그래도 이 상대 강도 지수는 매수세가 올라가면서 뚜렷한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나서 결과적으로 한번 상승하고 조정하였지만 큰 추세로 봤을 때 더 큰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낸 모습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자, 이게 명확하게 보이죠. 명확하게 나오는 점, 그리고 나서 상승세 보여준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XRP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진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나서 조정하고 또 급락을 하는 이런 장세에서 여기가 또 이제 저점일지 이렇게 또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가격은 좀 반등하다가 다시 가격이 내려와 주었어요. 이럴 때 내려왔을 때도 당연히 여기 좀 매도세가 나간 이 과매도 구간까지 가주었다가 요 가격 다시 내려갈 때 이 RSI 상대 지수는 올라가면서 자, 이게 어떻게 된다? 가격은 내려가는데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가격 조정을 해서 더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또 이 XRP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또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우리 또 명확하게 이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 우선 또 조금 뭐 말씀드리면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저점인 부분에 많이 나타나고 아까 XRP도 말씀을 드렸지만 XRP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고 이 부분 아직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은 명확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는 아니지만 시장 흐름은 상승으로 가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락 다이버전스는 어떨 때 고점일 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게 더 고점인지 지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126K까지 상승을 해줬을 때 거기에서 더 갈지 내려갈지 애매한 부분 그럴 때 이제 이 다이버전스를 보면서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은 이제 하락세로 가겠다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 다이버전스는 자 가격은 고점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지표 고점은 하락을 해요. 이렇게 이게 뭐냐? 가격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매수 강도가 약해지니까 뭐냐? 상승에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뭐 말씀드리면은 자 비트코인 같이 요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 아래 가격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닥 가격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고 자 상승을 해주고 나서 또 더 상승을 해서 상승하고 또 고점을 또 돌파를 해줬어요. 이럴 때 이제 참 퀘스천 마크가 나오죠. 이게 더 상승을 할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럴 때 우리도 지금은 이제 저점이지만 나중에 또 고점 찍고 나면은 그럴 때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요 다이버전스 살펴보시면은 가격 올라갔을 때 어때요? 요 RSI 상대 강도 지수 보면은 여기 과매수권까지 갔다가 다시금 가격은 올라갈 때 요 내려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가격 하락세를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 뭐 크게 보시면 이렇게 딱 모양 나오는 모습 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오고 나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바닥일지 어떨지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요 상대 강도 지수는 올라가면서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자, 상승을 했어요. 자, 상승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서 또 가격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조정하고 이런 상황 어떨까? 이럴 때 보면은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자, 과매수권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 보이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서 가격 하락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크게 봤을 때 좀 명확하게 나타나죠. 상승 그렇지만 RSI 상대 강도 지수는 하락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 걸리면서 그게 또 뭐 50% 이상 또 빠지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럴 때 크게 이런 횡보 그다음에 조정 구간 만들어낸 다음에 자 급등을 한번 해주고 급락했다가 다시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또 전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장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이제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그런데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는 내려가는 모습 확인하면서 자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나서 자 가격은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XRP 자 이 부분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또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자 XRP까지 이렇게 이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예시로 드린 거는 일봉상 기준입니다. 일봉상이 물론 더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4시간이나 1시간 봉도 같이 보면서 조금 더 빠른 그런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고 저희 이제 아래 보시면 저희 오픈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고 이런 거 부분 당연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가격 전환점 나오면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셔가지고 좀 정보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있어서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상승장과 또 하락장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디바이전스 개념부터 꼼꼼하게 배워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줄 전문가님만의 팁을요, 또 따로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의 오픈 커뮤니티에서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코인 구조대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죠. 오늘 트레이더한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주목해 주셨을지 또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직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크립토 시장이기는 합니다. 상승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좀 미리 잘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네, 우선 오늘 뭐 이런 이제 상승장이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 그래도 좀 메이저급이라고 해야죠. 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조금 더 갈 수 있는 우선 종목을 오늘 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도 지금 암호화폐에서 6위권의 메이저 중 하나죠. 이 솔라나 같은 경우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데뷔를 했죠. 지금 한 2주 정도 됐나요?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처리량도 증가를 하고 가스비 요금도 20%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이 생태 성장 모멘텀도 여전히 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ETF 지금 흐름이거든요. ETF 같은 경우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 비트와이즈 뭐 그레이스케일 이런 부분이 이제 주로가 되었는데 보시면은 꾸준한 유입세입니다. 물론 이 거래 대금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한 뭐 2천만 달러 뭐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아까 제가 ETF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여드릴 것처럼 다 매도세가 계속 나올 때도 이 솔라나는 계속 꾸준하게 매입을 해준 이런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먼저 솔라나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이 상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금 1분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상세 강도 지수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은 지금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이 과매도 구간까지 갔다가 이 가격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 우리 명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 우선 컨펌이 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세 가능한 종목으로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말씀을 드리고 이 조절한 이 가격 조정도 18만 7천 원까지 한번 내려와 주었습니다. 내려와 주고 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손절가는 이제 18만 5천 원 이 정도 보시고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그 다음에 14만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8만 5천 원 보시고 20만 원 근방에서 매입을 하시면은 0.5인 25만 원 1차 목표가로 보시고 그 다음에 30만 원까지 2차 목표가로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종목 이 희생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차트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트로 보시면은 7월에 15일간에 220%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피보나치 1로 다 충분히 가격 조정 나오고 여기에서 또 급등 한번 보여줄 만한 종목으로 20% 이상의 지금 단기적인 그 수익 가능한 종목으로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잡코인 아니고요. 이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암호화폐가 되기 때문에 좀 안정성 있게 이 종목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저희 아래 오픈 커뮤니티 들어오시면은 타점 나올 때 딱 타점 나올 때 이때 이 상단 추세선 뚫으면서 타점 나올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도 같이 받아보셔가지고 한번 수익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의 코인 구조대 종목으로는 솔라나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이 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앞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거기에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또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코인 시장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일수록 더욱더 좀 촘촘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구조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